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2월 11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간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여당 더불어 지선 후 통합의 합당 내용은 일단락됐다. 정청래 리더십은 타격이다. 1년도 안 된 이재명 정권을 갖다가 작업하려 하다가 정청래가 이제 대치기 당하는 분위기다, 이게 되겠죠. 친명계 반발, 당청 이상기류의 논의 동력 급속 약화, 선거 후 통합 추진. 이러면은 조국 땅에서 후보를 내면 되겠네. 조국 땅에서 후보를 내면 되겠네요. 후보를 내 가지고 똥을 뿌려야지. 그러면 되죠. 에이, 친명 정청래 혼자네. 넘어가고요. 법원 1억 공천 헌금 강선우 체포 동의 요구서 검찰이 송부했다. 그러면 국회에 넘어간다는 소리지. 이거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죠. 이거는 국회 표결 거쳐서 영장 심사 개최 여부 시 결정한다. 22대 국회 등 4명이다. 네 번째다. 이게 되겠네. 이거는 뭐 간단하죠. 간단하게 코멘트하면 아몰랑 내로남불 또 나올라나, 거기에 관심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벌써 들어가도 벌써 들어갔어야 되는데 뭐. 국긴 김민수 윤어게인으로는 못 이겨. 이제 뭐 생각이 이제 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야. 전환길은 아직도 일을 하는 모이네. 선거 전략이더라. 전환길이 똥뿌리네. 뭐 이제 가지고 한동훈이 이제 가지고 내보내고 난 다음에 정신이 새로 돌아오는 겁니까? 관심 없고. 김민수 정도가, 김민수죠. 김민수 정도가 지도부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좀 코미디라고 봅니다. 김민수는 지난 선거 때 해가지고 퍼포먼스가 어땠는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민수는 지금 어디 나가도 지금 당선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간 코미디다. 넘어가고. 2027년 학년도 의대 490m 뽑는다. 야, 이제 의정 갈등 시즌2 시작됐다 이 말이죠. 5년간 연평균 668명 증오이다. 어제도 얘기했는데 이제 의정 갈등 시즌2입니다. 윤석열이 했던 거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재명 정권에서 또 두 번째 시즌2로 시작한다. 이게 되겠죠. 본격적으로 원래 이거 뭐냐, 밭을 제대로 갈았던 거는 문재인이 때고, 문재인이 거 받아가지고 윤석열이가 제대로 해가지고 판을 갖다가 엎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에서도 똑같이 요 짓을 하고 있다. 정은경이 티 나오고.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이 뭐 자칭 보수라고.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니에요. 경제나 이쪽은 워낙에 잘 모르고 뭐 속된 말로 해가지고 술이나 맨날 퍼붓고 앉아 있으니까 뭐 어째 돌아가는 판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 됐고, 거기에 또 옆에서 도와준 게 누굽니까? 더불어에서 예산을 갖다가 오히려 해가지고 늘리지 못하게 해가지고 깎아주고 뭐 그랬죠. 그런 덕분에 윤석열이 때가 그래 됐는데, 지금 이재명 때는 빚은 빚대로 폭발하고, 그러니까 문재인이 시즌2예요. 똑같고, 이거 의정 갈등 시즌2 시작됐다. 개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쇼트트랙 혼성계주 준결승 탈락. 쇼트트랙도 잘 안되는 모이네. 차준환이는 6위로 프리 진출 뭐 이래 되는데, 6위면은 뭐 메달 따긴 힘들 것 같은데. 좀 뭐 본선 직행 불발 뭐 이래 되네. 우짜견 쪽으로는 뭐 이거 태극마크 달고 가는 거는 어이구요 다쳤겠다요. 태극마크 달고 가는 거는 뭐 그런 경기는 이제 안 본다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거 여기 혹시라도 빨리 금메달 따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네. 은메달 하나, 그 동메달 하나네. 금메달을 하나 빨리 따야지. 그래야지 이재명이 팔아먹을 텐데. 아이고, 금메달이 안 나오네. 그렇네요. 넘어가고요. 작년 500대 기업 일자리 6,700개. 어이구, 많이 없어졌네. CJ 올리브영은 최다 등 증거다. 이쪽은 우자가 미국 경제에서 고용 관련 데이터 해가지고 말씀을 갖다가 장황하게 꽤 해드리는데, CJ 올리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생산, 그러니까 제조 쪽이라고 보기 힘들죠. 저런 쪽에 일자리 늘고 있다는 거는 미국하고 똑같이 별로 좋지 않다. 2위는 SK 하이닉스네. 하이닉스야 뭐 장사 잘 되니까. 별로 좋지 않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소매 쪽 뭐 이런 쪽 서비스 쪽이 해가지고 늘어난다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보면 되고요. 아이고 이거 뭐야? 2023년 12월, 2024년 6월 12일, 그러니까 2024년 12월이라는 소리지? 요때 저 고점 찍고 해가지고 계속 하락 중이네. 하락 중이네요. 이게 2024년 12월. 그렇네. 뭐 하락 중이다 이 말이네. 그러네요.
이거 뭐, 고용이 갖다가 줄어들고 있다. 대기업 거지만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은 앞으로,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하게 해주는 겁니다. 기업들은 미리, 견적을 빼놓고 해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안 좋다. 이거를 갖다가 미리 알 수 있는 선행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LG전자, LG가 참 알고 보면 깝깝합니다. 홈플러스 여는 뭐 자빠라지면 뭐 지금 아이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여기는 잘릴 사람이 LG 디스플레이 LG가 알고 보면요 LG 자체가 좀 그래요. 요즘 보면 LG는 정말 뭐 내세울 것도 없고요. 뭐 LG가 뭐 다 마이너스 다 고용 마이너스 났네. 예, 그렇습니다. LG가 눈에 언전에 안 보여서 그렇지 LG 자체가 좀 문제입니다. 지금 딱히 뭐 어떤 뭐 별다른 테마도 없고 뭐 그래요. 네, 넘어가고요. 미국 전직 관리 쿠팡 한미 지정학적 이슈가 됐다. 어이구요 어마어마하게 됐는데 하원 청문회 한국의 리스크다. 예, 수구 국방 전략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립국 동맹국 선호 강호다. 강호란다. 강조다. 미국은 최후의 안전판. 최후의 안전판이 되려면 해고산을 확실하게 주든가 안 되면 핵무장을 하게 하든가. 예, 그 뭐 핵무장 우리나라에서 핵무장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 뭐 국가 신인도가 어쩌고 저쩌고 다 그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다 미국이 필요하면 그냥 자신이 필요하면 핵무장 하는 걸 쓱 해가지고 봐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호주에 핵잠 준다는 것도 알고 보면 이게 뭔 핵 확산 금지를 갖다가 준수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신한테 필요하면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딜을 갖다 칠 수 있을 정도의 이 배짱이 있고 이런 지금 지도자가 있다 하면 할 수 있지. 근데 우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종미 정권이라 가지고 그것은 안 할 것 같고요. 다카이치 우짜가 관련 뭐 본 컨텐츠는 하나 올렸습니다만 다카이치의 일본에서 아마도 핵무장 얘기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간에 이거는 뭐 쿠팡 해가지고 우리나라 압박하려고 하는 소리고요. 자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쿠팡 이거 처신 자체가 더불어하고 이쪽에서 엉망진창으로 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쿠팡 이거 참 나왔을 때 뭘 했습니까? 더불어하고 이런 데서 뭔 소리 했어요? 홈플러스 인수해라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했잖아요 그때. 에이 엉망진창이라니까 그러니까. 지난달 LNG선 발주 10척 중 6척 중국으로 K조선 기술 격차 여전하다. 내수 물량 중심에 그러니까 중국 내수 물량이죠. K조선은 고부가 같이 선별 수주 지속이다. 예. 아이고 1월에 발주된 LNG선 지금 뭐 당분간 LNG선은 발주가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미국 LNG 수출할 건 그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까먹고 있었구나. 하여간 뭐 나중에 뭐 챙겨가지고 하든 가고요. 하여간 LNG선은 당분간 해가지고 많이 그러니까 발주를 할 수밖에 없다. 수주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자가 세일 관련해서 얘기 말씀드렸죠. 세일 쪽에서 지금 세일유로 만드는 거, 세일 원유로 만드는 게 아니고 너무 가벼운 것들만 나오기 때문에 가스 쪽으로, 그러니까 LNG 쪽으로 해가지고 거의 물량이 나오고 있다고 우자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미국에서 지금 원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미국 원유 생산량이 뭐 세계 최대다 뭐 사상 최대로 뭐 됐다 이래 하는데 그게 실제로 업계 쪽에서 보면은 원유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이것도 뭐 이거 천연가스 이쪽에 해가지고 이쪽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겁니다. 원유 같은 게 이게 많이 늘어난 게 기술적으로 좀 얘기하려면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원유를 천연가스를 갖다가 또 살짝 바꿔가지고 약 좀 타가지고 뭐 바꾸고 이런 그 방법이 있어요. 하여튼 그거로 쳐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뭐 그건 패스하더라도 하여간 LNG의 경우에는 지금 당분간 해가지고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의 LNG 그러니까 천연가스 셀가스 나온 걸 갖다가 LNG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팔아먹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간에 뭐 중국이 발주하고 중국 조선소에 발주해 준 게 물량이 이래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금덩이입니다. 금덩이는 어제 해가지고 24시간 동안 마이너스 0.70% 조금 하락했습니다. 조금 하락해가지고 1온스에 5,023.70달러가 됐네요. 일단 라인은 어느 정도 눈에 보입니다. 조금 더 올라와가지고 5,100 해가지고 그 라인 좀 바로 밑에 있는 거 이 정도로 해가지고 잡히고 있죠. 뭐 일단 눈에는 보입니다. 우자는 뭐
금덩이, 은덩이는 말할 것도 없고 금덩이도 일단 조정 단계다라고 일단 우짜겐 쪽으로는 지금 보고 있고요. 뭐 이쪽에 뭐 하락이 워낙 컸으니까 하여튼 그래 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서 인도 쪽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금하고 관련돼 가지고 인도 투자자들이 2026년 1월 지난달에 해가지고 주식형 뮤추얼 펀드보다 금 ETF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금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금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은덩입니다. 은덩이는 어제 가지고 24시간 해가지고 마이너스 3.2%, 3.2%좀 더 하락했죠. 항상 그렇다시피 금덩이보다는 출렁출렁 하는 게 더 크다. 그래서 1온스에 80.68달러가 됐습니다. 보자. 52평선 밑에 있는 데서 붙어 다니네. 그렇게 보네요. 하여간 뭐 은덩이는 80달러 위에서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요. 자, 넘어가고. 달링 됐습니다. 달링 돼서는 0.04% 찔끔, 찔끔 상승했습니다. 찔끔 상승해가지고, 이거는 우짜가 어제 가지고,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왜 많이 떨어졌다? 중국에서 미국채 사지도 말고 팔아라 해가지고 뉴스가 나와서 해가지고 많이 떨어졌다고 우짜가 어제 해가지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여간에 96.854가 됐다. 찔끔 상승해, 찔끔. 지금 이러면은, 2011년부터 거지는 트렌드 라인 밑에서 지금 돌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추세가 지금 그 케빈 워시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런지 그거 보고 달러를 털든지 말든지 뭐 그러면 될 것 같네요. 하여간 그래 보시고 자 넘어가가지고 자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원화는 갑자기 달러 인덱스하고 얼추 비슷하게 같이 놀고 있다. 0.08% 좋아지면서 1달러에 1457.3원 됐다. 이게 됩니다. 하여간 1,500원대 쪽으로 가면 밴드가 좁아지는 경향이 항상 그렇다시피 지금도 또다시 보여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나라 어제 해가지고 10년 만기 국채 옥션이 또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1월 달에 이어서 2월 달 10년 만기 국채 옥션이 있었는데 역시나 인기가 없어가지고 1월 옥션 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520%인데 2월에는 인기가 없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 10년 만기가 3.710%로 상승했습니다. 올라간 거 보이죠? 올라갔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엔화입니다. 엔화는 보시면 어제 가지고 어이구야 이게 무슨 뭐 0.94% 엄청 좋아진 거죠? 엄청 좋아졌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뭐 0.04% 찔끔 상승했는데 엔화는 무려 1% 가까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원화하고도 엄청 비교되는데 그래서 1달러에 154.387엔이 됐다. 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좋아졌냐? 요걸 갖다 우짜 나름대로 해가지고 말씀드려보면 다카이치 압승으로 인해가지고요. 현재 그 외국 자본 해가지고 일본에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압승 소식이 나온 후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엔화 값이 해가지고 어제 좀 많이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다 이게 되는데 우짜겐 쪽으로는 니케이 지수 있죠. 그것도 지금 현재 거의 버블 상태다라고 봅니다. 우짜겐처럼.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니케이 지수도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한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맨날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니케이 지수가 정말 미친 듯이 거의 뭐 폭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버블이다. 그쪽도 거의 버블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어서 요거 뭐 관련해 가지고 또 그 다카이치 합성한 다음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경기 부양책 얘기 나오죠. 관련해서 가타야마 일본 재무상은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일본의 외환 보유액을 활용해서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활용해서 일본의 국채 발행 대신에 식품 판매 인하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거 미국 국채 들고 앉아가지고 협박질하는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주 흥미진진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넘어가가지고 호주 해가지고 금리 인상했습니다. 호주가 금리를 인상했는데 말씀드려보죠. 호주 중앙은행은 시장 예상대로 2026년 첫 정책 미팅에서 어제 있었죠. 기준금리를 25bp,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해서 뭐 만장일치로 인상한 겁니다. 그래서 3.85%로 결정했습니다. 여기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2023년 11월, 뭐 2023년 11월, 뭐 요때죠, 요때.
2023년 11월 이후 첫 금리 인상으로 이때는 뭐 동결하고 그 다음에 좀 내려갔잖아요. 3번 내려갔습니다. 금리 인상 2023년 11월 이후 첫 금리 인상으로 금리 인상 이유는 비용 상승과 경직된 노동시장에 따른 비용 압박, 막 그냥 줄여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우려다 이 말이죠. 인플레이션 때문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됩니다. 이로써 2025년 작년에 해가지고 세 차례 해가지고 금리 인상 2025년 요 포인트를 찍어놨죠. 2월 18일 이후에 가지고 세 차례 2025년 들어서 2월 이후에 가지고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이 중 한 번을 갖다가 백도 다시 되돌렸다 이게 됩니다. 관련해서 호주 기준금리 보시면 3.8% 됩니다. 요로 됩니다. 요게 지금 이거 인플레이션이 이게 금리가 아니고요. 이거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호주 인플레이션인데 3.8%좀 많이 높죠. 호주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타겟은 2%에서 3%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아주 웃자가 헷갈렸네. 트럼프 이란과 협상 타결하거나 강력한 조치 취해야 된다. 계속해서 나와서 떠들고 앉았습니다. 항모 전단 추가 전개 가능성도 언급. 이란 협상 간절히 원해. 이래 떠들고 있는데 이거는 떠들고 있는데요. 전쟁은 하기가 힘듭니다. 이란이 협상을 매우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그거는 모르는 소리고. 이거는 트럼프가 약파는 소리고요. 하나 더 해가지고 이란 핵시설 입구 흙으로 덮였다 해가지고 미국의 공습 대비 추정이다 해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요게 이스파한이 있는데 여기 흙으로 덮었다 이 말이 됩니다. 이스파한을 위에를 가다가 지하 핵시설 위를 갖다 흙으로 덮었다 이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이 폭격하기 전에 해가지고 쇼가 있었죠. 그거하고 비슷하다 이 얘기가 되는데 관련해서 웃자가 해가지고 뭐 이란 얘기는 벌써 그저께 또 한번 했고 이러니까 군사적으로 어제 됐나? 군사적으로는 좀 힘듭니다. 군사적으로 힘들고 관련해서 이거 웃자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돈을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파악이 된다. 현재 이벤트가 파악이 된다 말씀드렸는데 서부 텍사스에 한번 보시죠. 일단은 요 라인이 딱 하나 보이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라인이 하나 딱 분열이 보입니다. 밟히고 있는데 하여간에 서부 텍사스유는 현재 와리가리 중이고요. 관련해서 좀 의미심장한 움직임을 하나 말씀드려보면 내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내일이죠. 그러니까 2월 11일 되겠는데 네타냐후가 방미 일정을 일주일이나 앞당겨 트럼프를 만납니다. 내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내일. 참고로 2015년 12월 29일 작년 12월 29일에 네타냐후가 마라라고에서 트럼프를 만나고 그 주 주말이 언제입니까? 2026년 1월 3일이죠. 1월 3일에 뭔 쇼가 벌어졌죠?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이벤트가 터졌습니다. 좀 관심 가져야 됩니다. 네타냐후가 일정을 일주일은 앞당겨가지고 트럼프 만난다. 그러면은 뭔가 해가지고 좀 심상치 않은 신호가 나왔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은 의견 제시해 봅니다. 하기에 작년에 마두로 체포건이 바로 해가지고 네타냐후가 트럼프 만나고 바로 그 주말에 터졌다는 거. 그거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자, 이거 해가지고 아이고 앱스타인 나오고 러테닝 나오고 이러죠. 자, 말씀 들어보면 미국 관련해가지고 경제 관련해가지고 트럼프 떠들고 이런 거 웃자가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행정부는 AI 데이터 센터 경쟁에 나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조만간 예상되는 반도체 관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들에게는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고요. 미 상무부의 예외 조치는 TSMC 투자 약속과 연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요,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양당 모두 앱스타인 스캔들하고 연루되어 있는 러트닉 상무장관의 사임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우자가 좀 뒷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앱스타인의 경우에는요, 2011년 이전부터 비트코인에 직접 관여했었습니다. 앱스타인이. 그리고 앱스타인, 이 비트코인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리고 앱스타인하고 러트닉, 요 둘이, 앱스타인하고 러트닉. 이 둘은요, 2014년부터 사업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테드 아시죠? 테드는 2014년에 비트코인을 띄우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자, 시간이 흘러서 앱스타인이 2019년에 죽었죠. 예, 죽었다는데 뭐 누군가는 뭐 살았다 이래서 그러는데 하여간에 앱스타인이 2019년에 죽었고요. 이후에 러트닉의 회사 뭡니까? 아들이 하고 있는 회사 켄터 피츠제럴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2021년에 테더의 주요 수탁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 의회에서 지적이 나왔지만 켄터 피츠제럴드 회사 이 회사는 수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테더에 대한 단 한 번의 감사도 하지 않았다. 이게 됩니다. 상당히 우연이 너무 겹치고 있죠. 예, 우연이 너무 겹친다. 우연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소리가 되겠죠. 예, 요래 됩니다. 자, 요건 뒷얘기고 한편 트럼프는 케빈 워시 차기 패드 의장, 연준 의장 후보가 미국 경제 성장률을 1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떠들면서 케빈 워시에게 억수로 큰 부담을 줬고요. 그리고 그 패드 이사 중에 미라니 있죠. 미라니는 달러 가치가 더 크게 하락해야 미국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며 패드의 밸런스 시트 이거를 축소해야 되기는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자산 매입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미라니가 떠들었습니다. 좀 약간 요것도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해가지고 좀 관심 있게 지켜볼 게 있다. 요거 부분에서 달러 가치하고도 관련된 부분이죠. 예, 그래가지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구글 미국 유럽서 채권 발행에 하루 만에 47조 원 확보. 예. 파운드 신기록 100년물 나왔죠. 예, 100년물 나왔습니다. 응찰률 10배 다 알이 된데 뭐 웃자 말씀드린 거 해가지고 얘기하죠 그냥 바로. 자, 구글이 사상 최대 채권 발행을 하는데요. 알파벳 즉 구글이 닷컴 버블 때 바꿔서 특정해서 말하면 1997년 모토로라 이후 기술 테크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합니다. 달러가 아닌 파운드화로 발행하고요. 좀 전에 연합유로스에서 나왔다시피 뭐 스위스 프랑도 나왔고 하여간에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발행한다 이게 되고 참고로 닷컴 버블 당시 모토로라는 시가총액과 매출 기준 미국 상위 25대 기업에 속했고 기업 브랜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그 당시에 미국 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이번 구글의 이거 100년짜리 채권 발행 이거는 구글이 2026년까지 AI 인프라에 사상 최대 규모인 18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으로 100년 만기 채권 발행 규모는 45억 파운드 달러로 환산하면 61억 6천만 달러고요. 그런데 구글의 100년 만기 채권에 대한 수요만 57억 4천만 파운드 그러니까 영국에서만 57억 4천만 파운드 달러로 환산하면 78억 4,800만 달러입니다. 여기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았다 이 말이죠. 한편 지난 4주 동안 미국 테크 기업들의 대출금 177억 달러가 부실 채권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2022년 10월 이때 그 약세장이었죠. 예, 주식 약세장이었습니다. 10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요. 소프트웨어 부문 부채는 이 소프트웨어 부문 기술 기업들의 부채는 연초 대비 YTD 그러니까 2026년 1월 1일 이후 해가지고 현재까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2%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모든 업종 중에서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우자가 오늘 좀 말씀드릴 미국채 10년 해가지고 3년 빼기 해가지고 인버전 나고 해가지고 다시 역전됐던 거 그러니까 디비 짓던 게 다시 디비 지는 거 그 관련해서 우자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채 10년에서 3년을 빼면은 그 인버전 역전되고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잠기는 게 나오죠. 예, 리세션 터지기 전에 항상 잠겼다. 예, 잠기고 아직은 이 공식 리세션 선언 안 됐고요. 이거는 하여간에 미국채 10년물에서 3년물 수익률을 곡선 이렇게 가는 곡선이 말하는 겁니다. 이 곡선이 2000년 여기 있죠. 2000년 그리고 2008년 2008년 그리고 2000년 우한폐렴 이때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기울기가 가파라지고 있다 이 말이죠. 우한폐렴을 이유로 뿌린 유동성 공급과 고정금리 모기지 덕분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연되고 있을 뿐 결과 자체를 바꾸지 못하는 분위기다. 뭡니까? 바꾸지 못한다는 게
리세션이 예고되어 있다 이 말이죠. 불이익인데 미 국채 10년물에서 3년물 뺀 거, 즉 역전, 이거 마이너스 밑으로 해가지고 잠기는 거, 이 역전 난 후에 다시 재역전 나는 거, DBG 뜬 게 다시 DBG에서 정상화되는 거, 이거 되면서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거, 이걸 뭐 정상화를 하는데 하여튼간에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거는 지난 25년간 발생한 큰 주식시장 하락기 때 선행적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에서 3년물 뺀 거는 일반적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통화와 신용 여건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지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 압력이 가해지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우자가 요래가지고 요 말씀드렸죠. 잠겼다가 다시 돌아갈 때 해가지고 리세션 터지고 이랬다 이게 되죠. 이거 특히 2019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데 2019년에는 레포 크라이시스가 있었고요. 하여간에 다시 말씀을 드려가지고 먼저 수익률 곡선 역전 인버전은 단기 금리가 충분히 오르면서 자금 조달 비용, 신용 창출, 위험 선호가 압박받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역전된다고 해서 이렇게 잠긴다고 해서 곧장 시장을 붕괴시키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시장을 붕괴시키지 않았고요. 이때 잠길 때 0 밑으로 잠길 때 이때는 붕괴시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긴축 조치를 일정 정도 시간차를 두고 흡수하고 경제에 가해지는 데미지는 대출 기준, 재융자 비용, 현금 흐름 마진, 스프레드 등 금융 시스템의 내부 구조에 조용히 이런 데미지가 쌓이기 때문에 시장, 특히 주식판은 실제보다 더 오래 버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어서 10년에서 3개월을 갖다가 뺀 이 커브, 이게 다시 가파라지는 것은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 긴축 조치의 여파가 시스템에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고요. 이 기울기가 가파라진다는 거, 이거는 단기 금리 하락, 바꿔서 말씀드리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 또는 패드가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나타날 수 있고요. 기울기가 가파라진다는 거. 또는 다른 말씀드리면 롱엔드, 즉 단기 금리가 아니고 장기 금리, 장기 국채 수익률이죠. 장기 금리 또는 기간 프리미엄 상승으로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기울기가 가파라진다는 게 이거 프론트 엔드하고 롱 엔드 이 두 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가파라진다 이 말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이 기울기가 가파라진다는 거, 즉 곡선의 재역전이 되고 정상화가 된다. 이거는 실제 역전 자체보다 시스템이 스트레스를 받는 시점에 더 가까운 경우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디비졌다가 다시 디비지는 거, 재역전, 리인버전은 긴축 국면이고 기울기가 가파르게 된다는 것은 긴축 정책의 결과가 기업 실적, 신용, 유동성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는 걸 뜻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또 이어가보면 요거는 뭐 기간 프리미엄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뭐 그냥 보시라고 하나 올려놓고 재역전되는 형태도 중요한데 곡선의 프론트 엔드, 단기 국채 수익률이죠. 프론트 엔드가 붕괴되어 가파라진다면 정책은 약화된 시장 상황에 대응하고 듀레이션은 안전자산 수요를 받으며 현금 흐름이 뒤바뀜에 따라 위험자산이 어려움을 겪는 전형적인 경기 침체, 리세션 시나리오가 됩니다. 리세션. 예, 요 리세션, 얘가 터지는 거죠. 리세션 되고요. 반대로 롱엔드, 이거 뭐 채권 이거 올려놓고 얘기하겠다. 예, 해가지고 이거 프론트 엔드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롱 엔드 해가지고 이래 됩니다. 이렇게 반대로 롱 엔드가 상승하면서 가파라진다는 거 이렇게 쭉 되는 거죠. 꼬라지가 이 꼴이 됩니다. 롱 엔드가 상승하면서 가파라진다는 거는 장기 프리미엄 상승, 대규모 국채 발행, 재정 신뢰도 위험, 해지 비용 증가, 인플레이션 변동성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롱엔드가 상승하는 시나리오에서는 단기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금리를 갖다가 단기물, 그러니까 뭐 패드에서 금리 인하하는 건 다 단기 금리잖아요. 단기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정을 가속시키고 또는 증가시키고, 이 시나리오 롱엔드가 상승하는 시나리오에서는 금리가 하락하고 주가가 오르는
전통적인 릴리프 트레이드가 깔끔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뭐 우자가 뭐 릴리프 트레이드를 했는데 뭐 일반적으로 말해서 돈 푸는 거죠. 뭐 돈 푸는 거. 예, 그 완화 정책 뭐 이겁니다. 자, 이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역전 현상을 두려워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역전이 사라지면 안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왜 요거죠? 뭐 이거 역전 나는 거 이거 대부분 이 역전 나는 거 마이너스 잠기는 것만 걱정을 하는데 이게 실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위험한 시기는 커브가 정상이다, 커브가 정상화됐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순간으로 신용 여건, 재융자 부담, 기업 실적이 약화되기 시작하는 때이며 실물 경제가 전에 발생한 긴축, 이전에 발생한 긴축 뭡니까? 금리 인상 미친 듯이 했잖아요. 실물 경제가 전에 발생한 긴축을 따라잡기 시작할 때 바로 내러티브 서사는 낙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이런 리세션 이벤트가 터져야 된다 이 말이죠. 스프레드 확대, 재융자 기회 축소, 연체율 상승, 해고 증가, 특히 단기 금리, 단기 국채 수익률이 장기 금리, 장기 국채 수익률보다 빠르게 하락하는 경우처럼 금융 시스템 전체에 역병이 전파되는 걸 확인하게 되면 10년에서 3개월물 이 뺀 거 여기서 나오는 이 경고 신호는 힘을 얻게 되고요. 반대로 커브가 이 가파라지는 거,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원인이 명목 금리 인하 가속화에 의한 것으로 이로 인해 채무 불이행이 억제되고 기업 이익이 확대되며 신용 위기 없이 커브가 정상화된다면 우자가 말씀드리는 이 경고, 특히 뭡니까? 뭐 까놓고 말씀드린 리세션이죠. 이 경고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역전 후 재역전, 디비졌다가 다시 디비지는 거 이런 결과가 나올 때 대부분 이런 우자가 말씀드린 해피한 시나리오 뭡니까? 신용 위기 없이 커브가 정상화된다는 이런 시나리오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기 차트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리세션이 터졌다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무리해 보면 긴축은 이미 일어났고요. 이제 시스템이 이미 발생한 긴축을 어떻게 흡수하는지 지켜보면 되는데 역전 났다가 다시 재역전, 인버전 났다가 리인버전 된 후에 커브가 가파라진다는 것은 시장이 정책 논쟁을 멈추고 현금 흐름, 신용, 유동성 측면에서의 결과에 대처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그래 했으니까요. 2026년 현재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커브, 요 가파르기, 기울기 이거 자체가 금리 인하,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리세션 메커니즘이죠. 요거 리세션 터지는 거. 금리 인하에 의해 발생하는지 또는 리세션 메커니즘에 따라 발생하는지 반대로 텀 프리미엄, 기간 프리미엄, 즉 재정 및 신뢰도 메커니즘에 의한 것인지 이 두 개를 확인해야 된다. 이게 우자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던져야 될 질문이고요. 어느 쪽이든 간에 이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이 커브 자체는 안심할 수 없으며 다음에 어디서 문제가 터지는지를 갖다가 지켜보게 만듭니다. 자, 넘어가고요. 우자가 아직도 뭐 감기가 그래가지고 목이 좀 정상 아닙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좀 줄이고 이랬는데 어쩔 수 없네요. 뭐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 이거는 미국의 가계부채 뉴욕 저 패드에서 뉴욕 연준에서 발표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미국 가계부채가 18조 8천억 달러로 올타임 하이를 또 경신했습니다. 2025년 4분기 기준이고요. QOQ 전분기 대비해서 미국의 가계 총부채는 1910억 달러 증가해서 2025년 4분기에 18조 8천억 달러로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는데 요거는 이거 모기지 해가지고 부채죠. 이거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다른 부채 이래 되는데 예, 디테일하게 보면 또 이래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QOQ 전분기 대비 980억 달러 증가한 13조 1,700억 달러고요. 신용카드 잔액은 QOQ 전분기 대비 440억 달러 증가한 1조 2,800억 달러고요. 자동차 대출 이거 다 나와 있죠 여기. 예. 자동차 대출은 전분기 대비 120억 달러 증가한 1조 6,700억 달러고요. 주택담보대출 한도라고 있습니다. 줄여서 HELOC라고 하는데 하여간 그래야 되는데 요거 주택담보대출 한도 잔액은 전분기 대비 116억 달러 증가한 4,340억 달러고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 여기 있죠. 스튜던트 론
학자금 대출 잔액은 전분기 대비 110억 달러 증가한 1조 6,60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잘 올라가죠? 잘 올라갑니다. 뭐 부채가 미듯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ADP 또 데이터 발표됐는데 요거는 소매 판매입니다. 소매 판매 차트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MOM 차트를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일단 AMD에서 주간 고용 변화가 발표됐는데 말씀드리면 전주 5천에서 이번 주에는 6,500으로 살짝 증가했고요. 미국의 소매 판매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25년 11월에 3.3%였는데 12월에 2.4%로 감소했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MOM 전월 대비 요 차트죠. MOM 전월 대비해서는 2025년 11월에 0.6%인데 12월에 0%로 해가지고 감소했습니다. 가솔린 자동차 제외 소매 판매는 2025년 11월에 MOM 0.3%에서 12월에 0%로 감소했고요. 그리고 자동차 제외 소매 판매도 MOM 전월 대비해서 2025년 11월에 0.4%였는데 12월에 이것도 0%로 감소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가지고 갤럽에서 나온 또 뭐 조사 내용인데 뭐 흥미로워서 웃자가 간단하게 코멘트해 봅니다. 시간도 뭐 36분이 됐네. 자, 갤럽 조사에 응답한 미국인들이 향후 6개월, over the next 6 months 돼 있죠. 다음 향후 6개월 동안 뭐가 좀 괜찮겠냐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해가지고 주식장, 그리고 경제성장, 그리고 금리, 그리고 실업, 그리고 인플레이션 크게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그에 응답한 그 수치입니다. 수치가 나왔는데 주식시장, 스톡마켓, 주식시장은 요 뭐야 말이 오를 기다, 좀 오를 기다. 둘 다 합쳐가지고 50%, 50%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오를 기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17, 32, 49% 해가지고 경제는 개선될 거다. 이래 응답했고 이자는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 보면 많이 오를 거다, 뭐 적게 올 때인데 요 밑에 요거에 더 많으니까 금리는 내려갈 거다라는 기대가 좀 많고요. 그리고 반대로 해가지고 실업률은 상승할 거다. 실업률은 상승할 거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더 많이 상승할 거다. 인플레이션은 62%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인들은 향후 6개월 동안 주식시장 경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고 인플레이션하고 실업률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2월 11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